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저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박수갈채를 받지만 또 누군가는 그 화려한 뒷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9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9년 동안 매일 아침 누군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소리 없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순간에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그 바닥에서 자신을 발효시킨 한 여자의 삶을 오늘 꺼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성우계의 전설 톰과 제리의 목소리로 우리를 웃게 했던 고 송도순 씨.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9년 간병의 진실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품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치러낸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시대를 함께 걷고 그녀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우리 시대의 어른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송도순 씨는 저와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이자 참 기계가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녀석이 그 좁은 방에서 9년 동안 혼자 감당했을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아는 송도순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긴 침묵의 이야기들을 오늘 조심스럽게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지난 2025년 12월 31일의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새해의 희망을 말하던 그 차가운 겨울밤에 송도순 씨는 77세의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혈액암으로 10일간의 혼수 상태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아마 한 해를 넘기지 않고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 속에 그녀를 보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는지요?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44년의 결혼 생활과 9년의 간병이라는 무게가 선생님께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날 장례식장 밖은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식장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순이는 평소처럼 참 맑게 웃고 있더군요.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성우, 50년 경력의 베테랑, 그런 수식어들이 그 영정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요. 특히 상주석에서 눈이 붉어진 두 아들과 남편 박희민 씨를 보는데 남편분이 조문객들에게 건네던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9년 동안 간병하고 우리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네. 이제 편히 가시게.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순아, 너 참 지독하게도 견뎠구나.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지나왔니? 사실 우리 같은 배우들이나 방송인들은 남들 앞에서는 늘 화려하고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집에 돌아가서 병든 시아버지를 마주하며 보냈을 그 9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아프게 익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독함이라는 단어가 참 아프게 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녀를 라디오의 동반자로 또 톰과 제리의 재치 있는 목소리로만 기억해 왔지요.
배한성 씨와 17년을 함께한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사실은 집안의 대소변을 치우고 난 뒤에 고단함을 억누르고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애종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송도순 씨는 동료 연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나요? 도순이는 정말 똑 부러지는 친구였어요. 녹음실에 들어오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사실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절박함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간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9년입니다. 3,200길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냄새와 소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견디면서도 방송국에 오면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음을 주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집안 사정을 밖으로 내비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자존심이자 명예였습니다. 내 고통이 남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그 깊은 침묵 말입니다. 그녀는 녹음실 불이 꺼지고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마 수천 번도 더 핸들을 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집으로 향했고 그 좁은 방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왕이 되고 거지가 되는 연기를 하지만 도순이는 일상 속에서 가장 낮은 곳의 연기를 9년 동안 쉼없이 해온 셈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낸 삶의 현장이었겠죠. 사실 70년대에는 간병인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했고 모든 짐을 오롯이 며느리 혼자 짊어져야 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기저귀도 없던 시절에 수건으로 뒷수습을 하며 보냈을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선생님, 그런 침묵의 희생이 우리 세대에게는 당연한 도리였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잔인한 요구가 아니었을까요? 잔인하다마다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 참 비겁했습니다. 효도는 아들이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정작 그 똥기저귀는 아내가 다 갈아치우게 했으니까요. 송도순 씨의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아무 예고 없이 서울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순이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둘째 아들이 겨우 도를 지난 시기였다는데 일터에서는 주연성으로 뛰고 집에 오면은 병수발의 육아까지. 그런데도 그 시절 여인들은 그걸 운명이라 여기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순이가 가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바닥을 봐야 발효가 된다고.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것은 한 끗 차이라고요. 그녀는 9년 동안 그 오물 속에서 스스로를 썩히지 않고 발효시켜서 더 깊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장례식장의 그 빈자리는 이제 그녀의 목소리로 채울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그 묵직한 삶의 교훈은 우리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 떠난 그녀의 선택도 어쩌면 남겨진 가족들이 새해만큼은 슬픔 없이 맞이하길 바라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순재 선생님,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송도순 씨는 성우로서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집에는 이제 막 도를 지난 둘째 아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박희민 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강원도 홍천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에 한마디 없었던 그 결정, 요즘 젊은 부부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선생님께서는 그 시절을 살아온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상의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내 부모가 쓰러졌으니 내 집으로 모셔온다. 그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는 아내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우리 남자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박희민 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가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6남매를 키워내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40세의 부인을 잃고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어 쓰러지셨으니 아들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참 지독한 건 그 효도를 정작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송도순 씨는 나중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며칠 계시다 가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9년이라는 신세월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예고 없는 손님도 힘든 법인데 하물며 수발이 필요한 병든 시아버님을 모시는 일이란 참으로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송도순 씨는 넷째 며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오롯이 짊어졌지요. 선생님, 그 시절 우리 사회가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그 보이지 않는 억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며느리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형편이 되는 집이 모시는 게 아니라 거절 못하는 사람이 모시게 되는 게 그 시절의 비극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남편이 더 믿고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 반신불수가 되어 들어오셨을 때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은 울어대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헛기침만 하고 송도순 씨는 녹음실 갈 준비를 하다가 앞치마를 둘렀겠지요. 사실 아버님도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고고한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며느리 집에서 한쪽 몸을 못 쓰는 채로 신세를 져야 했으니 그 속은 또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걸 효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당연시했습니다. 그 포장지 속에서 송도순이라는 한 인간의 꿈과 청춘이 짓밟히고 있다는 건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 가치관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결국 송도순 씨는 그 막막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짧게 머물다 가실 줄 알았던 아버님이 9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지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송도순 씨였다면 혹은 그 남편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시대에 남자였습니다. 저 역시 밖으로만 돌며 연기하고 일하느라 집안일은 아내에게 다 맡겼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송도순 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아내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 박희민 씨도 나중에 장례식장에서야 고생했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그 9년 동안은 얼마나 무뚝뚝했겠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체면을 깎는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아버님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건 단순히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예의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뼈를 깎는 고통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송도순 씨는 그 성벽을 혼자서 지탱하며 9년을 버틴 겁니다. 이순재 선생님, 송도순 씨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표현이 바로 똥난초라는 말입니다. 반신불수인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서 대소변을 처리하려다 벽에 묻히고만 그 흔적들, 그것을 난초를 그린 것 같다고 표현했지요. 선생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난초라니요. 그 지독한 냄새와 수치심이 가득한 현장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송도순 씨의 마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돌을 닦는 수행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을 선비처럼 사셨던 분인데 며느리에게 배설물을 보인다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남은 손으로 어떻게든 치워보려고 닦아내신 건데 몸이 안 따라주니 벽이며 바닥이며 다 번지고 만 것이지요. 그걸 본 송도순 씨가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왜 자꾸 일을 만드시냐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아버님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나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미안해서 죽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성우로서 가장 우아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간극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평화시장에서 색색의 추리닝을 수십 벌씩 사다가 묻으면 그냥 버렸다는 대목에서는 눈물이 나더군요. 맞습니다. 빠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될 만큼 처절했던 겁니다. 성인용 기저귀도 없던 시절이니 그 지독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겠지요. 송도순 씨는 방송국에 가서도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가도 머릿속에는 집에 계신 시아버지와 벽에 그려진 그 똥난 초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아버님 방으로 들어가서 추리닝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이라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지독한 의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노년의 배역을 많이 맡아봤지만은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게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벽에 난초를 그리며 흘렸을 눈물과 그걸 닦아내며 울었을 송도순 씨의 눈물이 그 방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은 단순히 오물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 노인의 존엄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일이었겠지요. 송도순 씨는 나중에 그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님께 소리 지른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송도순다운 말입니다. 사실 9년을 그렇게 모셨으면 성녀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은 끝내 자기가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철이 없어서 어른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소리 지름조차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지요. 아버님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내뱉는 숨소리라는 걸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명예는 빛이 나지만 그 뒤편의 삶은 이렇게 냄새나고 끈적거리는 법입니다. 송도순 씨는 그 끈적거리는 삶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깊고 울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냄새를 맡아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목소리 말입니다. 이번에는 송도순 씨의 친정어머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딸이 시아버지의 오물이 묻은 추리닝을 버리면 친정엄마가 몰래 그걸 주워다가 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돈 어른의 똥 묻은 옷을 빠는 친정엄마의 마음. 선생님, 그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세상에서 가장 아픈 희생이지요. 친정 엄마 눈에는 사돈 어른이 보였겠습니까? 오직 내 딸이 번 돈으로 산 옷이 버려지는 게 아깝고 내 딸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딸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싶었겠지만은 엄마는 그 옷 한 벌이라도 빨아서 다시 입히면 내 딸이 평화시장에 한 번이라도 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바깥사돈의 똥을 닦으며 그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내 딸이 이 구렁텅이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대신 이 더러움을 다 치워줄 테니 내 딸은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겠지요. 사실 이걸 송도순 씨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만 살았으니 그 미안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송도순 씨는 나중에 엄마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깥사돈의 오물을 빠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울먹였지요. 선생님,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식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게 우리 세대 어머니들의 운명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자식이 아프면은 내 살을 떼어주고 자식이 욕먹으면은 내가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송도순 씨 어머님도 딸이 연예인으로 잘 나가는 것도 좋았겠지만은 집에 와서 병수발 하느라 손이 트고 허리가 굽는 걸 보며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일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를 엄마는 사랑으로 덮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만지면서도 호기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송도순 씨가 9년을 버틴 힘의 절반은 아마 그 어머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나왔을 겁니다. 친정엄마는 빨래를 하면서 도수나 이게 다 돈이다 이년아라고 하셨답니다.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을 아끼라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참 시리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이 대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로 사랑한다 말해주지는 못해도 뒤에서 자식의 허물을 닦아주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며 사셨지요. 송도순 씨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도 나중에 며느리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나중에 며느리 최자희 씨에게 아파트보다 귀한 삶의 지혜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발로, 그리고 침묵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친정 엄마를 통해 배운 것이죠. 그 9년의 시간은 송도순 씨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수치심과 친정 엄마의 희생, 그리고 송도순의 인내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9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송도순 씨를 지탱해준 또 다른 기둥은 바로 친정 아버님이셨습니다. 매일 똥을 치우며 지쳐 돌아오는 딸에게 아버님은 위로 대신 너는 최상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선생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아버님이 딸에게 주신 이 특별한 명예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 아버님은 정말 현자이십니다. 힘들지, 고생 많다. 이런 말은 오히려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하고 주저앉게 만들죠. 그런데 아버님은 딸을 인간 최상품이라고 지켜세우셨습니다. 너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사실 너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신 겁니다. 송도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상품이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명품인데 명품은 아무리 더러운 게 묻어도 명품이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일로 무너질 수 없지. 이런 오기가 생겼던 겁니다. 아버님은 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늘 위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버님은 딸이 신문에 날 사람이라며 늘 공주처럼 대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님이 계셨기에 송도순 씨는 9년 동안 똥을 치우면서도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선생님께서도 자녀분들에게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편인가요? 에이, 저도 옛날 아버지라 그런 말 잘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자랑스러워도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송도순 씨 아버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딸이 밖에서 아무리 큰 상을 받아와도 집에서 시아버지 대소변 받아낸 며느리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딸 앞에서 내색 안 하시고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가 본 인간 중 최고다. 말씀하신 거는 딸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볍게 만들어주려 하신 겁니다. 송도순 씨가 나중에 아버지는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남편도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그 처절한 사투를 오직 그 아버지만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결국 그 한마디가 9년을 버티게 한 동력이 되었군요. 선생님,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지금도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도순 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엔 천하고 힘들지 몰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귀하게 여겨준다면 인간은 그 어떤 고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송도순 씨는 아버님의 그 말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9년을 살았습니다. 똥을 닦는 손은 더러워졌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최상품이라는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오염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들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최상품이다. 그 자부심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송도순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녀는 연기자로서도 최상품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딸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진정한 명품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 아버님의 깊은 해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네요. 하지만 선생님, 아무리 최상품이라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5년쯤 지났을 때 송도순 씨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은 화를 내거나 타이르는 대신 6시간 동안 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오직 한 문장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 선생님, 이 침묵에 가까운 고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무서운 침묵입니다. 차라리 때리거나 욕을 하셨다면 송도순 씨도 맞서 싸우거나 더 크게 울었을 텐데 아버님은 오직 가문의 명예와 질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6시간 동안 아버님이 걸으시며 하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이 불쌍해서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딸이 지금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평생 실패자로 살게 될까봐 두려우셨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네가 지켜온 그 9년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을 거예요. 송도순 씨도 그 걷는 뒷모습을 보며 아버님의 고뇌를 다 읽었겠지요.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혼이라는 말을 더 꺼낼 수 있겠나 싶었을 겁니다. 결국 송도순 씨는 무릎을 꿇고 안 할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갔지요. 선생님,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비극일까요? 둘 다일 겁니다. 시대적 비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더 큰 사람으로 키워내려는 부모의 지독한 지혜이기도 하지요. 만약 그때 아버님이 그래 힘들지 당장 때려치워라 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송도순이라는 위대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저 그런 이혼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은 딸이 이 고난을 완전히 통과해서 보석처럼 빛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 6시간의 행군은 딸과 함께 걷는 고통의 길이었지요. 송도순 씨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요. 참으로 지독하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친정 식구들 누구 하나 참아라, 힘들지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지지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겠지요. 맞습니다.
요란한 위로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송도순 씨 가족들은 말없는 침묵으로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옷을 빨고 아버지는 길을 막고 형제들은 지켜보았죠. 그 단단한 가족애가 있었기에 송도순이라는 성우가 방송국에서 그 씩씩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6시간의 침묵이 송도순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설득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보다 더 무거운 그 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밝혔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표현하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명예였습니다. 드디어 9년의 시간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도순 씨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집안은 콜라와 오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허리 통증을 참으며 바닥을 닦던 그녀에게 시아버님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 네가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송도순 씨는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짐승이에요? 라며 대들었지요. 선생님, 이 오해 섞인 마지막 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대목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송도순 씨는 너무 지쳐서 그 말이 비난으로 들렸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도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하고 서러움이 터진 것이죠. 하지만 아버님의 속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신이 보낸 천사다.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느냐는 경이로움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너무 고마운데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그저 네가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위대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게 투박한 우리네 노인들의 표현 방식 아닙니까? 아버님은 그 말을 남기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 된 셈이죠. 송도순 씨는 나중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셨던 것이구나 라고요. 선생님, 만약 그때 송도순 씨가 그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울었겠지요. 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어서 당시에는 그 진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과 피로뿐이니까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오해조차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인연의 증거라고 봅니다. 아버님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셨고 송도순 씨는 그 한마디를 화두처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나중에 그랬습니다. 똥치다가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 9년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자기는 그저 목소리 좋은 성우로만 남았을 텐데 그 오물 속에서 진짜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효 아니겠습니까? 발효와 썩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그녀의 말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바닥을 보지만 어떤 이는 원망하며 썩어가고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으며 발효되지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송도순 씨는 완벽하게 발효된 인간이었나요? 그럼요. 그녀는 아주 잘 익은 된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냄새나고 보기 흉한 메주 같았겠지만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내라는 항아리 속에서 숙성되어 누구에게나 깊은 맛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시아버님의 네가 사람이야라는 말은 결국 너는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었구나 라는 인증서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효도를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송도순 씨에게 그것은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겠지만은요. 아버님이 떠나실 때 그 며느리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겠습니까? 이제 너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진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지요. 그 마지막 대화가 비록 다툼처럼 끝났을지라도
그 속에는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9년의 세월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9년의 간병이 끝나고 세상은 그녀를 효부라 칭송했습니다.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송 대상까지 받았지요.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2014년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며 전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흥의 눈 덮인 언덕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던 송도순 씨. 선생님, 그토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시련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강 하나 건너면 또 거센 물결이 닥칩니다. 송도순 씨도 그때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시아버지 모시고 온갖 고생 다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겠죠. 아들 등록금조차 낼 돈이 없어서 그 눈길 언덕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는데 그 눈물이 오죽 뜨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나 친정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최상품이다.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는 그 말씀들이 그녀의 귓가에 쟁쟁했던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내가 지켜온 9년의 세월이 다 무너지는 거다. 내 명예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나 하는 오기가 다시 발동한 것이죠.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전국을 뛰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예능에 출연하며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주었지요. 선생님, 고난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송도순 씨는 시흥 언덕에서 실컷 울고 난 뒤 눈물을 닦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했습니다. 억울해하고 남 탓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9년 간병으로 다져진 내공입니다. 웬만한 시련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강인한 정신력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녀는 돈은 잃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가족들이 더 단단하게 뭉쳤고 며느리와의 고부 갈등도 지혜롭게 풀어냈습니다. 만약 9년 간병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 파산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바닥을 본 사람이었기에 다시 올라오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녀는 바닥을 딛고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시련조차도 그녀를 더 깊게 발효시키는 과정이었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명이라는 건 남들이 주는 상패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냈을 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송도순 씨는 그 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흥 언덕에서 울부짖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흐뭇하게 내려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 울어라. 울고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최상품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9년의 세월도 파산의 아픔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눈 덮인 언덕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내려가서 살아야 합니다. 송도순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송도순 씨는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입 꼭 붙이고 모셔라. 발효와 썩는 건 한 끗 차이다. 라는 삶의 지혜를 유산으로 남겼지요. 선생님, 요즘 세상에 이런 유산이 과연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2천억 원짜리 건물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은 지혜는 평생 그 사람을 지켜주는 갑옷이거든요. 송도순 씨는 자신이 9년 동안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습니다. 입을 닫으라는 건 비굴해지라는 게 아니라 말로 상처 주지 말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효의 철학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큰 사람이 되라는 축복이지요. 실제로 며느리 최자연 씨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시어머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 말의 무게를 체득했을 겁니다. 그게 진짜 명문가의 가풍 아닙니까?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주지 못한 미안함보다 이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뿌듯함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으신지요? 저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연기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예의, 그 두 가지만은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송도순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9년 동안 똥 치우며 배운 건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 너도 이 지혜를 가지고 네 인생을 멋지게 꾸려가라.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자산에만 집착하지만은 송도순 씨는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투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며느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똥치다가 사람이 됐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인생의 승리인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떠났지요. 선생님, 송도순 씨의 이 유산이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지금 부모님을 모시느라 혹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아니면은 생계의 짐이 무거워 지친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고생이 결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은 맛을 내는 사람으로 발효시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니까요. 송도순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남긴 지혜는 이제 며느리의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진짜 유산이죠. 저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참 평안했을 거라 믿습니다. 줄 수 있는 거는 다 줬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은 다 보여줬으니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도 긴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떠난 송도순 씨. 그녀는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묵직한 삶의 화두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도순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추링 보따리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방송만 하며 마음껏 웃길 바란다. 너는 정말 내가 본 인간 중에 최상품이었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네가 남긴 그 지혜의 말씀들 우리 후배들이 잊지 않고 잘 이어갈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김동건 선생님,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송도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선생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해져 송도순 씨의 삶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 연예인의 일생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지켰던 한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딸이었던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 말하지 못한 채 삼켜온 그 무거운 침묵은 무엇입니까? 송도순 씨는 그 침묵을 인내로 바꾸고 그 고통을 발효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오늘이 훗날 가장 깊은 향기를 내는 발효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때론 지독하게 힘들지만은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릅니다. 송도순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최상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송도순 씨의 9년 간병과 그녀가 남긴 지혜의 조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스타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팟캐스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